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저하고 실무 부분을 이제 진도를 좀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이제 실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잠깐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을 위한 공부잖아요. 그래서 이 실무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평균적으로 시험 문제가 몇 개가 나오냐면, 원래 시험 문제 출제 요령은 30% 내외가 출제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40개짜리 과목이니까 30% 내외라고 하시게 되면 정확하게 12문제로 위아래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한 10문제 정도 나오는 게 이 파트의 관행이었어요. 근데 요게 지난주 여러분들 알겠지만 12장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배운 거 기억나죠? 부주 봉투예요, 부조 봉투예요. 부주 봉투를 어디다 넣어요? 외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 있죠. 거기가 문제가 9문제, 8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실무 부분이 조금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새 문제는 보통 7개에서 8문제 정도 출제해요. 예, 근데 이 실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법이라고 적혀 있자고 실무니까 여러분이 사무실을 운영하시다 보면 사무실에서 벌어지는 가지가지 내용들이 다 나와요. 예를 들면 어느 사람은 사무실에 들어와서 저기 중개업자님, 아이 그러면 제가 양도소득세가 대충 얼마나 나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세무사는 아니지만 양도소득세 대충 했을 때 대충 이 정도 선은 되겠는데요? 라든지 또 여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어요? 여기 수익률이 몇 프로나 돼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수익률 같은 거는 당연히 제 과목에서 배워요? 학개론에서 배워요? 학개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민법 같은 경우에 나오는 부분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다 물어볼 수 있고요. 또 등기부도 봐야 될 것이고, 때에 따라서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대장을 봐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 과목이 다 나와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문제가 7개에서 8개를 먹을 때 초반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초반에는 앞에 했던 법 부분에 좀 테두리 있는 데를 열심히 하시고, 여기는 각 과목 선생님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서 한 6개월 정도 무르익으면 점수가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그럼 대표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오늘 수업 시간에 100% 파트가 확인 설명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100%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요건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있는데요. 자, 이건 이제 민법쌤한테 배우게 돼요. 근데 저한테도 듣고 이제 민법에도 똑같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줄여서 제가 상임법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경매 공매, 특히 경매. 요까지만 딱 놓고 봤을 때 확인 설명서 일단 하나,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하나, 상가임대차보호법 하나, 경매가 평균적으로 한 2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 몇 개예요, 토탈에서? 5개 먹고 가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100% 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은근히 잘 나오는 게 한 2군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제 수업 마지막 시간에 배울 실명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인데, 본인이 집을 샀으면 누구 명의로 해요? 본인 명의로. 근데 본인 명의로 해야 되는데, 선생님 제가 2주택 3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제 동생 명의로 강남에 집을 하나 샀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분묘기지권이 있어요. 아, 요새 이거 이상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올해도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 분묘기지권, 분묘가 뭔지 알죠? 예, 묘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딱 찍어준 것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 그 다음에 6, 7개니까 이미 정해져 있죠. 어느 정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가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두 문제는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의외 문제가 있자. 항상 그렇잖아요, 의외 문제. 근데 이런 것까지 다 맞추려고 하면은 그거는 뭐 진짜 무슨 위에서 1000명, 2000명 자르는 시험이고, 자격 시험에서는 이런 건 버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다 적은, 크게 보면 4개, 6개, 요 정도 내용에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큰 문제 될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 들어보면 제가 각 과목의 내용이 다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과목별로 제가 여러분이 2달 수업 들으셨으니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그래서 어느 과목이 대답을 잘하는지 많이 보는지 보고서 그 선생님들 수업을 했나 안 했나 제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중개실무 1장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중개실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자, 갖고 있는 교재 108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갖고 있는 교재 108페이지. 자, 한번 펴보세요. 자, 거기 보면 맨 위에 중개실무의 의라고 적혀 있나요? 네. 자, 그래서 자, 1번에 보면 중개실무는 중개와 관련하여 전개하는 중개 활동이어야 한다. 옆으로 화살 딱 뽑으시고요. 중개 기능성이라고 적으세요. 그래서 중개를 하는 기능으로서의 성질이 있어야 됩니다.
자, 모르셔도 큰 문제 될 건 없어요. 제가 이 파트는 어느 정도 나오는 데가 정형화돼 있으니까 아닌 챕터들은 쫙쫙 좀 개무시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저 양반 왜 자꾸 슉슉 넘어가 그러지 말고 안 중요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신에 기초니까 그래도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나 보지? 그런 느낌으로 들으세요. 자, 여기서 그래도 하나 들어볼 필요는 있는 건 2번이에요. 이게 사실 실무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자, 읽어드릴게요. 중개 실무의 무슨 범위요? 시간적 범위는 중개계약에서 시작해서 거래계약 사이에 행하여지는 활동이어야 한다. 수험생 입장에서 볼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실무를 종사하시는 분은 굉장히 중요한 걸 들은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기다리세요. 제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시간적 범위다 해서 제가 줄여서 시간 범위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세 번째. 자, 우리 지난주까지 거래신고법률 전에 챕터 11장까지 강의했던 임선정 수업의 제일 메인 과목인 메인 내용인 공인중개사법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그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는 중개 활동이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너무 기니까 제가 옆에다가 법령 범위라고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서 뭐 중시법 이렇게 애우라는 거 아니에요. 자, 요 시간적 범위만 딱 기억하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왕 기초니까 뭐 시험에는 안 나와도 좀 베이스는 제가 좀 깔아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칠판 한번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필기하지 마시고요. 자, 들어보시죠. 자, 우리 그동안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기초 강의가 이제 7주 수업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벌써 2달이 그냥 후딱후딱 가지 않아요? 예. 근데 1월 달 되면 또 후딱후딱 가면 이제 3월 달에 모의고사 봐요. 예. 그럼 또 쇼크 받아갖고 이제 한 명씩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 예. 지금 계속 이러고 다니면 돼요, 그냥. 책 잘 있죠? 뭐 없어지거나 뭐 그런 일은 없잖아요. 꽂고 다니니까. 아니에요? 아니 안 갖고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 갖고 와 전원이. 하도 꽂고 다니니까 사물함이 없어지지 않는 순간 가져와도 지랄이야 진짜. 자, 참 희한해. 안 갖고 오는 사람이 없어 책을. 자, 그래서 자 집에 가져가서 보거나 이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알겠어요. 자, 자리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매도인이 개공이한테 찾아와서 집 좀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계약을 우리가 중개 계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저기 다 찾아가면 무슨 중개? 일반 중개. 너만 믿을게, 최선 다할게. 무슨 중개예요? 전속 중개. 이미 다 끝난 얘기예요, 이제 이게. 1월부터 다시 시작.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중개 계약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히 활동해서 매수인을 구해요. 아,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개공일을 딱 발견해가지고 A, B, C 세 사람 간에 체결되는 이 계약, 이게 매매 내용이라면 이런 계약을 퉁 쳐가지고 무슨 계약이라 그래요? 거래계약.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계약서 쓸 때 보통 계약금 10% 건네는 게 관행입니다. 계약금은 법적으로 반드시 10%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5% 걸든 20% 걸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도금 건네고 마지막으로 이제 잔금과 등기와의 관계, 동시행 관계죠. 이런 과정이 바로 계약의 일련의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지금 수험생이니까 별로 느낌이 없지만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샘플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시간적 범위가 중개계약에서 거래계약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 맞죠? 맞아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 걸어줬으니까 중개업장인 개공인은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계약서 쓰는까지 할 도리를 다 했어. 자, 근데 이제 실무에 나가면 사고가 터집니다. 어떤 사고가 터지냐면 여기 있는 매수인이 자, 잔금으로 하자. 중도금으로 하면 좀 그러니까. 잔금 지급 때 잔금을 만약에 A한테 못 건넬 수도 있죠. 갑자기 뭐 금리가 올라가서 회사가 어려워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잔금을 못 건네는 게 단순하게 못 건네면 뭐 둘이 해결하면 되지 이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여기 있는 A는 지금 역삼동에 아파트 팔았잖아. 갖고 지금 논현동으로 이사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논현동으로 이사를 간다는 얘기는 잔금을 받아갖고 논현동에 건네야 돼, 안 건네야 돼요? 건네야 되는데 잔금이 안 건네오면 이걸 논현동에 못 건네잖아. 그럼 논현동에 집 한 사람은 전화 와서 뭐라 그래요? 아니 왜 돈을 안 주냐고, 나도 이사 가야 되는데. 그럼 여기는 A는 B한테 얘기해갖고 아니 왜 돈을 안 주냐고. B, 아 내가 주기 싫어서 안 주냐고. 지금 회사가 이만저만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냐고. 근데 못 건넸어. 그럼 여기는 A는 논현동으로 이사 가요, 못 가요? 못 가지. 그럼 어떻게 얘는? 얘도 여기 돈 뛸 수도 있잖아. 무슨 말 이해 가요? 그럼 어떻게 그러고 말아요? 개공이 너는 뒤진 거예요. 아니 중개업 한다며 이제 앞으로. 왜?
들을수록 점점 자신이 없어져. 자, 어떤 분이 항상 얘기해요. 수업 듣고 나면 선생님 엘리베이터에서 항상 얘기해요. 아무래도 제가 중개업은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수업을 2달 들어보니까 사고 터진 게 지금 한 몇십억 돼요. 자, 내가 이 길 많이 듣거든요. 아니 제가 지금 만든 게 웃으라고 만든 거에 진짜 이래. 아니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어쩌냐고 지금 소설 써서 온 것 같아. 아니 돈을 받아야 건넬 거 아니야. 그리고 딴 데다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중개업자 사무실에 전화 와서 이제 A는 당신이 매수인 발견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럴 거고, 개공인은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책임지냐고. 그럼 A는 나 여기다 돈 건넨 거 어떡하라는 얘기냐고. 지금 이사도 못 가는데. 그럼 여기는 B한테 전화하면 B는 그거 어떡하라고 회사가 망한 거를.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제가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런 단계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도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의무적으로 할 도리냐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실무는 여기 봐봐. 어느 계약? 중개계약. 어느 계약? 거래계약. 그래서 제가 지금 빅줄 친 요 부분이 중개실무의 영역이기 때문에 중도금이나 잔금이 건네지지 못해서 A와 B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면 이거는 중개업자의 과실이 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이거는 A, B 사이에서 해결해야 될 일인 거야. 근데 그걸 본인이 가운데서 무게중심을 못 잡아갖고 여기에 욕먹고 휘둘려갖고 막 그러게요. 그러고 막 끌려다니면 저녁에 퇴근하면 이건 내 갈 길이 아닌 게 돼버려. 그래서 이게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배우는 거고요. 자, 그 대신에 여기에 항상 우리 공부하다 보면 예외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대법원의 판례가 어떤 예외가 있냐면, 만약에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에 대한 부분을 도와주기로 예정돼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최근에 33회 4회 때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예정돼 있다는 뜻은 뭐냐면 B가 C한테 얘기한 거예요. 개공인님, 여기 잔금 지급 때 제가 좀 미국에 큰애 때문에 한 달 정도 다녀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잔금 지급한 날 저 한국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잔금 건네기 전에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돈을 건네드리고 갈게요. 갈 테니까 개공인님께서 꼭 요거 좀 매도인한테 건네서 좀 등기까지 미국에 와서 복비 다 드릴 테니까요. 요 차질없게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와주신다면 저는 오늘 계약을 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은 오케이 계약하시죠. 도와드릴게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따고 정신 상태면 집 사지 마라 그래요. 아니 물어보는 거야. 그게 내가 할 도리가 아닌데 왜 네가 그 나한테 시키냐고. 내가 임선정 선생님이 거래계약 사이라 그랬다고. 나한테 그런 거 묻지 말라고. 어디서 그따구를 시키냐고. 그따구 정신 상태면 집 사지 말라고. 라고 할 거예요.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정되어 있을 때는 영역으로 봐서 도와주는 과정에서 사고가 터졌다면 그 부분은 책임이 있는 거야. 하지만 그런 게 보통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실무의 끝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이 실무의 영역이 어딘지는 실무하실 분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굉장히 사실은 실무에서 중요한 건데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중개계약에서 거래계약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앞에 세로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실무 요 부분과 관련된 이제 책들이 대한민국 공인중개사법책 모두가 실무의 시작은 중개계약부터 이제 책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이 중개계약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중개계약은 민사중개, 낙성이면서 분류식. 제가 아무런 형광펜이나 안 칠하고 그냥 하얀색으로 밍밍하죠. 예, 그럼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이런 뜻으로 보면 돼요. 중요하면 막 난리 펴요, 제가. 자, 넘어갑니다. 유상계약이고 쌍무 이런 게 민법만 들어보면 다 들어요. 유상계약, 쌍무계약, 편무계약, 무상계약 다 배울 거예요.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다 들을 거예요.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 자, 넘어가자고요. 자,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이고요. 기타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중개계약의 종류가 시험에 가끔 나왔어요. 근데 요새는 10년 안에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별로 강조는 안 하고 싶지만 기초니까 제가 짧게라도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한 사람한테만 의뢰해요. 여기저기 다 찾아가요.
다 찾아가죠. 그러니까 그 다 찾아간다는 것을 다수의 개혁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개공에게 의뢰를 하고 있는 형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복비도 받아봤고 줘보기도 했지만 저도 다 당연히 여러 군데 내놓지 한 사람만 믿고 기다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형태 맞죠? 예, 다 이해 잘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예, 자, 뭐 당연한 거지 그럼.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시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알겠지만 한 사람한테 의뢰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만약에 중개업자야. 임선정이 물어보러 갔더니 막 커피 먹여가면서 다 설명해줘. 이 동네 역삼동, 논현동, 전세, 월세 다 설명해줬어. 그래서 이제 커피 먹고 1시간을 설명해 줬는데 알겠습니다 하더니 임선정이 뒷모습이 옆 사무실로 들어가. 그럼 중개업자인 여러분이 임선정의 뒷모습을 보면 더 열심히 해요? 아님 말아요? 아님 말 맥쪽 빠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면 안 되면 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책임의식이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직 실무 안 해봐서 그래요. 이 실무 해보면 이 성격이 좋지 못한 분들 이거 실무하면은 본인 분에 못 이겨서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수업 들으니까 이게 되게 만만해 보이잖아. 실무는 안 그래. 자, 일단 자격증 따는 것까지는 도와드리는데 뭐 분쟁의 소지 그러면 뭐 또 이걸 암기할까봐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여러분 잠깐 보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러지 마.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 것만큼 이제 여러분이 당한다. 한번 보세요. 봐봐. 여러분이 매도인이야. 자, 매수인으로 하자. 뭐 상관없어요. 자, 매수인으로 해 그러면. 자, 매수인이면 C라는 개공이한테 들어가. 그래서 집 좀 구해주세요 하고 찾아가요, 안 가요? 가지. 그럼 중개업자분이 여러분한테 집 보여줘, 안 보여줘? 요새 매물은 많아.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안 사는 거지 매물이 없어서 못 사는 시즌은 아니거든요. 보여드려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싸게 나온 거 있으면 여유 있게 한 10년 보고 잡아놓고 싶어. 이때가 어떻게 보면 저를 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 떼떼떼땡 아파트를 봤어,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 사람만 믿고 계약해요. 다음날 다른 사무실 또 가요. 몸에 뱉네 아주 그냥. 고민도 안 하네. 그냥 온 사방 쑤시는 게 배가지고. 자, 또 가. 그랬더니 이 개공이가 이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해? 어제 봤다 그래요? 봤으니까 안 본다 그래요? 안 본 표정을 짓고 또 봐. 아니 원래 했던 대로 얘기해봐. 또 봐. 그럼 여기 있는 집주인이 또 오셨네요.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개공이는 저 아줌마 쑤시는구나. 온 사방 어쩐지 뭘 좀 많이 알더라. 온 사방 쑤시고 다니는 거야. 금방 알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다 봤는데 딱 요 아파트가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거야. 계약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처음 보여준 중개업소 들어가서 계약할 거예요? 아니면 커피 사준 중개업소 들어가서 계약할 거예요? 커피 사준. 그럼 이제 처음 부동산에서는 여러분한테 집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집이 팔렸다는 거 알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다 전화해가지고 야 이 미친 새끼야 너 상도리도 없냐 손님 빼먹냐. 야 첫 번째 보여주면 네 손님이냐? 내가 딜링을 잘했으니까 내 손님이 된 거지. 야 손님 빼먹는 놈이 말은 더럽게 많네. 맨날 싸워요. 맨날 싸우는 거야. 이거 옆 부동산 다라락 붙어 있으니까. 그것만 싸우면 다행이게 또 여러분은 또 싸움을 붙여요. 뭐라고 붙이냐면 저기 복비는 얼마예요? 120이요. 옆 부동산은 110까지 해준다 그러던데. 아니 원래 했던 거 있잖아. 그대로 얘기하면 돼. 자 110까지 해준다 그러던데. 그리고 아닌데도 그냥 떠보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110을 얘기해. 그 다음에 옆 부동산 전화해. 제가요 한양아파트 집 사고 싶은데 105동 708호 나온 거 맞죠? 그거 저희도 갖고 있죠. 혹시 복비가 100까지 가능할까요? 되면 제가 거기 가서 계약서 쓸게요. 오늘 온 사방 지금 다 쑤시고 다니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CD 모여서 어떻게 해요? 이제 칼부림 나는 거지. 복비 갖고 온 사방 쑤시니까. 자, 그래서 그동안 쑤셨어요? 오늘 처음 들어요? 쑤셨잖아. 자, 왜 아닌 표정을 지어? 자, 이제 빨리 자격증을 따세요. 그러면 이제 수심을 당할 일이 벌어져요. 한번 당해봐. 이제 쑤신 데만큼 당해봐. 그러면 내가 앞으로 쑤시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쑤실 때 욕하고 자기는 쑤심을 당하고 욕하고 여기서 욕하고 저기서 욕하는 거야. 자, 근데 이런 고민도 붙어야 하는 거예요. 자, 자격증 못 부대 뭘 쑤시고만 다니지. 자, 그래서 이게 항상 여러분이 볼 때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무를 해본 제 입장에서는 맨날 수수료 갖고 싸워요. 이게 뭐 간단하게 이제 동그라미 치니까 뭐 분쟁이 있겠지 이러지만 해보면요 이 분쟁은 아주 간단한 분쟁이야. 허고 헛날 싸운다니까. 갖고 막 그냥 서로 간에 막 으르렁 거려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동산이 입구에서 다 헤쳐먹고 있는데 자격증을 빌려서 걸고 해.
괜찮을 것 같아요. 넌 뒤진 거예요. 뒤진 거지. 구청에 찔러서 내 너 하나 문 닫게 하는 거 냅두겠어요. 그래서 빌려서 하면 언젠간 갔다 와요. 그래서 자격증이 꼭 있어야 돼. 실무하려면. 냅둘 것 같아요? 다 찔러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수료가나 이런 것 때문에 법률 관계가 복잡해진다라는 또 단점도 있고 그래요. 하도 많이 쑤시니까. 자, 그래서 일반 중개 계약은 개공이 입장에서도 수수료 받아먹기가 너무 힘들어. 그냥 임대인들이 막 임차인들이 막 온 사방 쑤시니까. 또 임차인들도 아유, 뭐 중개업자들이 말은 알았다 그러는데 그냥 남 얘기하듯이 해. 예, 만대 많은 거지. 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모두에게 임대인과 임차인, 개공인과 의뢰인에게 모두에게 불리한 형태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독점 중개인데요. 이게 이제 시험에 안 나오지만 그냥 기초 단계에서 가볍게만 보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독점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독점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exclusive에다가 뒤에다가 right라고 돼 있잖아요. 이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이제 관련된 서적들을 좀 미국 그 관련된 법률들을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 미국에서는 독점 대리권 중개 계약이 있고 독점 매도권 중개 계약 그 두 가지가 다르더라고요. 그 약간씩 달라요. 근데 그건 얘기 안 할게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대체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은 아마 궁금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하고 독점 중개 계약하고 비슷한 거 맞죠? 한 사람한테만 의뢰해요, 딴 데 가요. 한 사람. 근데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시험에 나오면 좋은데 뭐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초 단계에서 그냥 가볍게만 얘기하고 이제 심화 이런 데 가면 그냥 딱 개무시해 버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업화라는 건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아시겠지만 동부에서 서부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택을 하나 구입한다 그러면 온 사방 한 사람이 쑤실 수는 없잖아요. 땅이 워낙 넓으니까. 그러면 각 지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그게 이제 하나의 기업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 독점 중개하고 가장 이제 차이가 나는 게 바로 전속 중개예요. 자, 그러면 독점과 전속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독점하고 전속은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지금 미국 법률과 대한민국 법률을 배울 만큼의 그건 아니죠. 뭐 대학교라면 그렇겠죠. 독점과 전속 중개, 미국에서 시행하는 제도와 우리나라 전속 중개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리포트를 제출하시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러면 이제 이건 대학교 수업은 되겠지. 리포트 막 작성해서 관원 문헌들 찾아보고 막 정리하고 막 수수료 체계도 비교표 만들고 막. 근데 이게 시험이 그런 건 안 나오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 독점하고 전속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자, 요 정도만 알아두세요. 교양으로다. 예를 들면, 자, A라고 하는 매도인이 C라는 개공이하고 지금 무슨 중개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독점. 근데 독점을 체결하고서 이제 석 달을 기다리기로 약속을 했어.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A가 집이 안 팔리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속이 너무너무 상한 상태에서 지금 12월 달이니까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를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B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야, 친구야. 아유, 뭐 좀 뭐 팔아주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쳐갖고 그냥 자기만 믿으라 그래서 계약을 이제 믿고 석 달을 기다리는데 야, 전화 한 통 없어. 아주 미칠 것 같아. 이거 어떡하냐, 이게 집이 안 팔려서 이거 도대체. 그랬더니 B라는 친구가 A한테 야, 그 니네 집 한번 좀 보여줘봐. 나 이번에 전세 만료되는데 내가 한번 보고 괜찮으면 싸게 줘. 내가 살게. 해서 이제 계약이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요번 공인중개사 33번째 시험에도 나왔지만 우리 알고 있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이란 얘기 혹시 들어본 거 기억나요? 예, 이거 요번에 나왔어요. 33회 때도. 자, 그래서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했을 때 이게 독점 중개 계약이 되잖아요. 그러면 독점이면 이 독점이라는 거는 무조건 개공일을 통해서 팔아야 되는 거야. 독점적인 권한을 지니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A가 직접 판 거 맞죠? 그래도 C를 통해서 판 거야. 그러니까 A는 C한테 중개 보수를 100% 다 줘야 돼. 다 줘야 돼. 왜? A가 B한테 팔아도요. A는 무조건 C한테 연락해서 B한테 팔아야 되는 거야. 무조건 이 아파트 빌라는 개공일을 통해서만 팔아야 되는 거야. 혼자 팔던 팔아주던 복비는 다 줘야 돼.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 복비를 다 주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때요? 만약에 7억 원짜리 아파트라고 한다라면 7억이 0.5%만 해도 350이에요. 그럼 여기다 전화해서 350만 원을 다음날 입금할 마음이 있냐고요. 아니 내가 친구하고 팔았는데 너한테 내가 돈을 왜 줘? 이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독점 중개 계약은 도입하기가 너무 안 맞아요. 우리 정서에. 야, 그럼 우리나라 그 의뢰인들은 뭐 좀 책임 서비스를 받지도 말란 얘기야? 해서 바로 이게 94년도 요게 4차 개정 때 있잖아요.
도입된 제도가 바로 전속중개예요. 그럼 이게 지금 현재로 보시게 되면 어때요? 지금 벌써 2022년이니까 몇 년도 벌써 한 2, 30년 돼가죠. 30년 돼가죠. 근데 아직도 여러분 30년이 다 돼가는 전속중개 계약을 이사 다니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독점과 전속은 독점이 강한데 이게 전속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했을 때는 복비를 100%다 줘야 돼요.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이에요.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 사용한 비용, 지출한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다 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비용을 지불한다 그래도 이거는 때문에도 이것도 주기 싫어할 텐데 복비를 다 준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독점과 전속은 큰 차이로 보면 수수료 부분에 좀 차이가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제가 대학교 교수고 여러분한테 뭐 대학교 교양 수업을 한다면 강의하겠지만 요 기초 때만 그냥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정도 선만 기억하시고 자 넘어갈게요.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자, 보수 청구권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장점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네 번째가 바로 공동중개인데 공동중개는 옆으로 화살표 뽑고 딱 하나만 적어 놓으세요. 뭐냐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요걸 꼭 적어 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 요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이것도 어떻게 실무 조금 듣고 가실래요? 그냥 학원 수업만큼만 들으실래요? 괜찮겠어요? 자, 알겠어요. 자, 예, 들어보시죠. 자, 예, 실무에서만 쓰는 용어들이 많아요. 숟가락을 올린다, 교통 정리를 한다, 투가리, 쓰리가리 막 이런 실무에서 쓰는 아주 나쁜 속어들이 좀 있거든요. 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공동중개가 이게 머리털 다 빠지는 거야 이거. 아주 쉬운 거부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쉬운 거. 자, 제일 스탠다드한 쉬운 거.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에 아파트 갖고 있어. 그럼 B라는 개공이한테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 아, 근데 요새 뭐 매물이 없어서 안 팔리나? 매물이 없는 게 아니야. 매수인이 없는 거지. 집값 떨어지고 금리 비싼데 그 누가 집 사냐 이거지. 더 기다려봐. 더 떨어질 거야. 이러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았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 매물망에다 올린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줘야죠. 그래도. 예, 그래서 여기 A가 갖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얼마 절충 가능 무슨 부동산 이렇게 올려놓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올려놓은 거를 C라고 하는 개공이가 이 매물망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C라는 개공이가 검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검색을 하게 되는 순간 왜 검색하게 되느냐? 이 사람이 매수인 될 사람인데 이 동네 전세 계약 기간이 내년에 만기예요. 계약갱신 요구권도 행사했어.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만저만 해서 집을 하나 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의뢰한 거야. 그러면 연락해요? 둘이 연락 안 해요? 이거 보고 연락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연락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운데서 잘 질서 정리해서 딱 멋있게 도장을 받아내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이게 바로 공동중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동안 매수인이던 세입자던 전세입자라면 이렇게 부동산 의뢰하면 부동산 사무실에서 여러분 모시고 매물들 여러 개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전화해서 로컬 부동산에다가 저기 손님 모시고 몇 시까지 갈까요? 아유 2시까지 오세요. 내 집주인한테 얘기해 놓을게요. 많이 보셨을 거야 이런 형태. 이게 대표적인 공동중개야. 아주 스탠다드한 거야. 여기까지가 학원 수업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좀 지루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가미를 시켜서 실무 얘기를 여기다 잠깐만 붙여드리면 실무에서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의 이 공동중개는 부동산 거래정보망까지는 있는데 수수료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법적 규정이 없어요. 그럼 수수료 규정이 없는데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요쪽은 요쪽 부동산대로 요쪽은 요쪽 부동산대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만약에 이분한테 통해서 집을 봤으면 복비 요쪽에만 줬죠. 그리고 이쪽에는 팔려면 여기다만 복비 주는 게 일반적이지. 이게 아주 스탠다드예요. 아파트, 빌라, 연립, 뭐 매매, 전세, 임대차는 딱 여기까지야.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커지잖아. 근데 A가 갖고 있는 이게 건물이 자 이게 70억짜리야. 자 이제 강남에 있는 건물을 좀 꼬마 빌딩을 팔아줘야 돼. 그러면 이제 이게 70억짜리 매물은 어때요? 여기다 매물망에 올려놨다고 해서 막바로 다음날 계약되기는 않을 거 아니야.
이게 쉽지 않잖아. 요즘 같을 때 돈 모자라는데 지금 현금 누가 70억 들고 뭐 대출도 좀 힘든데 이게 나오고 그러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매물을 물려 있다 하더라도 이걸 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C라는 개공이가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개공이한테 연락했어요. 야 친구야, 너 저번에 그 뭐 투자자 있다며. 아 기다려봐. 그 투자자가 내 투자자는 아니고 그 을이라고 하는 내 친구 투자자야. 해갖고 이제 을이라는 개공이한테 또 전화를 해. 그랬더니 기다려봐. 했더니 요렇게 이제 얘가 데리고 온 거야. 그러면 이쪽 편은 몇 명이야? 아니 얘 이렇게 중개업자만 몇 명이야? 3명이지. 여긴 몇 명이야? 1명이지.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복비를 딱 나눌 때 얘는 여기 거 다 먹지. 70억짜리 복비. 그리고 얘네는 몇 명이 나눠? 3명이 나눠. 그럼 그러자 그래요. 이제 합해 갖고 나누자 그래요. 합해 갖고 나누자 그래요. 그러면 결국 여기 있는 개공이는 만약에 이쪽이 우세 시장이라면 그러자 그래요. 그렇게 못 한다 그래요. 예, 그래갖고 여기 있는 A하고 여기 있는 D는 못 만나. 못 만난다고. 못 만난다니까. 그러면 여기다 전화해갖고 C한테 연락해갖고 이것들이 숟가락을 올려서 나눠 먹으려고 하죠. 땡을 친다 그러고 쌍욕을 하고 난리가 나요. 못 만난다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수수료를 정리하는 게 교통 정리라 그래요. 아주 힘들어요 이런 게. 그래서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하면 4분의 1이 되잖아. 그럼 이 사람은 원래 2분의 1 먹을 거 4분의 1 먹으니까 좋겠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하겠지. 이 인간이 이게 나 복비 적게 주려고 여기다 하나씩 껴는 것 같은데. 야 사람을 그렇게 보냐고 기분 나빠서 못 만나게 한다. 그래서 결국 못 만난다니까. 그래서 못 만나. 그래갖고 이게 진짜 힘들어요. 막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하나 여기 강남에 건물 하나 이렇게 할 기회가 있는데 여기 가운데 낀 부동산이 7개야. 못 만나. 절대 못 만나. 예, 그래서 이 공동중개가 학원 다닐 때는 정보 유통기구를 통하는 형태다. 좋은 얘기야. 이러고 졸업해서 실무에 나가면 머리털이 다 빠져요. 꼭 매도인과 매수인은 못 만나요. 한번 해봐 실무를. 진짜 야 이게 현실은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 많이 들어요. 자 하여튼간에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정보망을 이용하는 형태고 매도인 쪽은 매수인이 부족하고 매수인 쪽은 매도인이 부족하죠. 서로 조직화 모여일 수도 있고 능률화 도와줄 수도 있다 이런 장점도 있는데 참 어려운 게 바로 공동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순가중개계약은 꼭 체킹합시다. 자 이거는 기초 단계에서 꼭 알아둬야 돼요. 자 기초에서 꼭 알고 갑시다. 자 기초에서 자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뭐 빌라 뭐 상가 이런 것만 갖고 얘기했으니까 자 이번에 이제 토지로 한번 사고 터트려 볼게요. 이제 그만할까? 계속 터트려요? 예, 그래요. 이제 토지 쪽으로 한번 머리털 빠져봐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토지로 보여드릴게요. 자, 저처럼 실물 많이 해보면 이게 다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 노련한 중개업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격증 따서 여러분들 실무 나가셔도 좀 배워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 간접 경험 많이 하세요. 자, 이번에는 토지로 한번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여러분 중개업 하신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A가 토지를 갖고 있어요. 자, 하남시로 해볼까요? 자, 하남시의 토지를 그냥 3억만 합시다. 머리 아프니까. 자, 3억짜리 토지를 딱 갖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C라는 개공이한테 아유, 자, 그냥 머리 아프니까 박 사장, 임 사장 하자. 더 쉽잖아요, 수업이. 야, 임 사장. 박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야, 임 사장. 네. 이거 지난번에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땅 그거 하남시 얘기한 거. 그거 지금 열심히 노력 중인데 그게 좀 잘 안 돼요. 요새 뭐 아시잖아요. 상황이 안 좋은 거. 임 사장. 내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임 사장 이거 지금 이거 3억이니까 수수료가 0.9% 이내 협의거든요. 그럼 0.9% 이내인데 0.5%만 주겠다고 했다 치자. 그럼 3억에 0.5%면 얼마냐면 1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임 사장 이거 지금 수수료 저번에 내가 0.5% 얘기한 것 때문에 속상했구만. 뭐 그거는 아니고요. 맞아 근데 자 그거 이제 250 받고 미쳐서 이 추운 날 땅 보러 왔다 갔다 기름값도 안 나오는 거 진짜 안 해. 자 그건 아닌데 그거죠 이러고 있겠지. 임 사장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임 사장 내가 딱 얘기할게. 그냥 그러니까 이게 없던 걸로 하고 그냥 임 사장 내가 딱 얘기할게. 3억만 내 손에 지어주고 임 사장이 뭐 부쳐먹든 말든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임 사장이 3억 5천에 팔면 5천 먹어. 그리고 3억 5천이면 내가 양도세도 더 나오는데 그것도 내가 내줄게. 그러니까 하여튼 임 사장 먹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 하니까 이제 붙이겠지. 자, 그래서 이 토지 같은 거 혹시 갖고 있는데 파실 거면 가갖고 부동산에 제가요 0.9%의 협의를 에듀윌에서 배웠어요. 이 말 하면 평생 땅 못 팔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자, 그래서 결국 여기 이제 매수인을 붙여.
그래갖고 이만저만 할 때 이제 이 땅을 4억이라고 브리핑해. 그럼 이제 보시고 다니면서 막 보여주고 뭐 얘를 대장도 보여주고 이 동네 뭐 개발 계획도 막 찾아서 브리핑 자료 만들어 보여주고 해갖고 이제 드디어 마음에 든대. 근데 이제 분명히 가격을 깎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깎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이렇게 3억 5천이 계약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 사이에 임 사장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겠죠? 이거 얼마나 모시고 다녔겠어 하남시까지 역삼동에서. 그럼 막 커피 먹이고 밥사 먹여가면서 예를 들어 김 사장님 뭐 그냥 아부 떨어가면서 막 계약을 했겠죠 드디어.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다. 자 이제 터트려요. 이제 자연스러운데 자 터트릴게. 자 아주 간단하지. 그 복비 받으면 되잖아. 이게 학원 수업이야. 실무는 그렇지가 않아. 자 그러면 이제 3억 5천에 계약이 됐단 말이지. 그럼 여기는 이 B라고 하는 사람은 3억 5천을 박 사장한테 3억 5천을 다 건넬 것 같아요. 3억은 박 사장, 5천은 임 사장이라고 생각해요. 3억 5천이 다 건네는 게 맞지. 아니 내가 전화해서 김 사장님 5천 원 저한테 송금해 주시죠? 그럼 김 사장이 무슨 생각해? 바보가 아닌 이상. 저씨 부쳐먹는 거 아니야 저거? 이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하지. 그럼 이제 나중에 나는 이 고객을 다 떨어지는 거야. 이 동네에서 신이 밀어갖고 난 고객 다 없는 거야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얼마가 보내죠. 김 사장이 박 사장한테 3억 5천. 그럼 박 사장은 나한테 얼마를 보내? 응? 뭘 5천이야? 500이 오는 거지. 지금 또 못 알아먹네 또. 자 원래는 얼마 가야 돼요? 5천이지. 그러니까 옛말이 틀린 게 없다니까. 항상 옛말이 맞아. 먼저 살다간 선조들이 한 말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그렇게 그냥 임 사장 부쳐먹으라고 내가 양도세도 내준다고 그냥 팔아만 달라고 난리 피더니 이제 딱 팔리고 나니까 야 임 사장 내가 이거 0.5는 좀 심했던 거 내가 알거든. 근데 0.9를 다 줄게. 0.9를 다 줘도 복비는 270이야. 그 내가 어저께 딱 저녁에 270만 딱 입금할까 하다가 그래도 임 사장이 요새 또 뭐 기름값도 썼다고 자꾸 그 얘기 하길래 내 넉넉히 넣었어. 이것도 내 구청에다 찌를 수도 있는데 참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500 받고 끝내. 그리고 전화 와요 안 와요? 그럼 어떻게 이제 받고 끝내. 알았다고 감사하다 그래요. 이제 소송해요. 왜? 터트리자 그러더니 왜? 어떻게 감사하다 그래요? 어떻게 이제 소송해서 받아내. 감사할 뿐이지 뭐. 뭐 어떡하려고. 이게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3호에 있는 초과보수인데 어떡할 거야. 강행규정인데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500도 어떻게 보면 초과보수인 거야. 이해되죠?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가운데 섰던 여러분의 선배들 수험생들이 제가 20여 년 동안 만나봤을까요? 안 만나봤을까요? 야간반에 많이 와요.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막 선생님 저 죄송한데 상담 하나만 드리면 안 될까요? 해갖고 초췌해갖고 막 쫓아오는 분들 얼마나 많은 상담을 해봤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재수없다고 생각하시고 500 받고 끝내세요. 이게 해줄 수 있는 게 제 대답의 전부예요. 그 얼굴 표정이 어땠겠어요? 너무 속상하잖아. 이거 하려고 얼마나 몇 개월을 매달리고 생고생을 해서 했는데. 물론 500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생각했던 기대치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못 받으니까 맥이 쭉 빠진다고요 사람이. 그래서 속상해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게 바로 순가중개계약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왜 속상해? 난 여러분이 시험을 못 붙을까 봐 속상해. 아니 나 환장하게 일단 모의고사 보고 얘기하자고 3월에. 민법 결혼 합해서 60이 아니에요. 평균 60이에요. 하여튼 너무 27.5들 아주 내 불러가지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순가중개계약은 매도 가격을 미리 정해서 개공이한테 제시해요 안 해요? 하죠. 임 사장 3억만 받아줘. 알아서 붙여먹던 하고 제시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를 초과한 가격인 3억 5천에 매도하게 되면 그 초과액인 5천만 원은 임 사장이 보수로 챙겨. 내가 인정해줄게. 이게 초과 바로 순가중개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가중개계약은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게 잘 되면 상관없는데 이게 사람이 돈이 왔다 갔다 하면요 항상 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많은 문제가 돼요 이게. 그래서 중개보수가 뭐 해줄 수 있어요? 5천만 원이면 꽤 큰 거 아니야. 3천만 원짜리 3억짜리 땅에 5천만 원 복비가 나오면 꽤 큰 거지. 그리고 이제 이거 봐봐요. 그래서 이제 이 순가중개계약이 이해가 되셨다면 이 순가중개계약은 잘 봐요. 체결 자체가 처벌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체결이라는 건 뭐냐면 임 사장 5천만 원 먹어. 3억 5천에 팔면 5천만 원 먹어. 알겠습니다. 박 사장님 했다고 깜빵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고 나서 땅이 안 팔리면 아무것도 받은 게 없잖아. 오히려 내 기름값 쓰고 차비 쓴 게 더 많은데.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실제로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보수를 뭐 해야? 수수. 받아야지만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5천만 원을 받아야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체결 자체가 금지냐 받아야 금지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가끔 예전에 출제했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좀 시큰둥하니까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집 좀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중개계약이 됐죠? 그러면 이제 그 집을 팔아주기 위해서 챕터 2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팔아주겠다고 하면 그 집에 융자가 있는지 세입자가 있는지 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조사 확인에 대한 게 바로 챕터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사 확인인데 여기는 시험 문제가 평균적으로 한 문제에서 두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많이 나오는 챕터는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문제가 오늘 2교시에 열심히 제가 강의할 내용인 확인 설명서 있죠. 요게 요즘에 대색 있고 한 번도 10년에 빠져봐야 한 번 빠질까 말까야. 올해도 이거 한 문제 무조건 나와요. 33회 때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오늘 제가 열심히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만 먼저 체킹해 놓으세요. 기초 때는.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조사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시법 교수님한테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예, 그러면서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울구, 특히 이제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전유 부분하고 이해 가시죠? 또 등등 배웠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이제 등기법 얘기인데 요새 이제 시험에 30번째가 넘어가다 보니까 별 의미 없더라고요. 안 나와 이거. 자, 하얗잖아. 이거 지적 공부도 요새 봐봐요. 하얗지. 형광펜 없지. 잘 안 나와. 하지만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해 줄게요. 근데 요거는 실무적으로 중요하니까. 자,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여러분들 지적 공부를 들어보셨을 텐데 예전에 정말 지금부터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가끔 나왔던 게 있었어요. 자, 15년 전에는 매년 나왔던 거. 자, 들어보세요. 이 지적 공부, 자, 공시법 시간에 들어보면 대장과 도면으로 나눠진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공시법 교수님은 법에 있는 걸 위주로 강의를 하시고 전 실무잖아요. 그러니까 지적 공부에는 뭐도 있냐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과거에 이제 수치 지적부라고 불렀던 부분인데 이게 부호로 x, y로 표기가 돼요. 근데 중개 사무실에서 이 땅을 살려는 이 지금 동부 센츄리빌 아파트를 살려는 매수인한테 선생님이 살려는 아파트가 2,3, 3,2 그 위치에 딱 위치해 있습니다. 과연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없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오는 거야. 저는 지적법 강사가 아니잖아요. 실무를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무에서는 대장 아니면 도면이 나오는데 대장은 크게 보면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그 다음에 도면은 또 크게 보면 뭐와 뭐? 지적도와 임야도로 나눠볼 수 있는 거 맞죠? 근데 요게 토지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는 세트가 토지대장과 지적도예요. 그 다음 임야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는 세트가 바로 임야대장과 임야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방법 도대체 이런 것들을 왜 띄워보냐 이거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과거에 많이 출제를 했는데요. 중요한 건 여기 있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있죠. 이게 당해 토지의 소재, 지번. 아마 이거 우리 공시법 시간에 토지 표시사항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면적이 들어가지만 경계는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유자나 고유번호 이런 게 들어갑니다.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여기 지적도 임야도 있죠. 여기에는 이제 소재라든지, 그 다음에 지번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목이라든지 여기는 경계가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만 얘기할게요. 이게 과거에 이제 여러분들 학원 오시기 전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파트에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아갖고 강의를 했었어요. 어떤 부분이 포인트였냐면 자, 제가 동그라미 치는 거 뭐예요? 대장 그러면 공식이 면적이야. 이게 그냥 시험 문제 답이었어. 그래서 토지의 면적을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 뭐예요? 토지대장. 임야의 면적을 확인해 보고 싶다. 임야대장. 이게 답이야. 그 다음에 이 도면은요, 여러분들 알겠지만 공시법 책에 도면들 딱 보면은 이렇게 선들 거의 있죠.
선들 이렇게 거 있고 이렇게 해갖고 지목이 대에다가 122, 40, 뭐 3 이런 거 써 있다고요. 지번, 본번, 부번. 이게 다 선들이 뭐야? 선들이 경계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 아니야? 도가 그림. 그림에는 뭐가 나와? 경계. 이게 답이야, 이게. 그래서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했던 기출 문제들은 이제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출제를 했냐면, 자, 가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 문제들이에요. 개업공인중개사는 토지 대장을 통하여 당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틀렸죠? 그리고 고유번호, 소유자 등등을 확인했다. 이렇게 문제를 내. 그러면 많이 보던 거네. 이거 틀린 거지. 야, 경계 안 뺄래? 경계가 대장이 왜 나와 이놈아? 경계는 도면인데 이놈아. 정답 1번. 그럼 합격이야.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한 10년 이상 전에는 대장 그러면 공식이 뭐? 면적. 도면 그러면 경계.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출제됐었어요. 그리고 한 10년 이상 더 전에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냐면, 여러분들 소재 플러스 지번이 있죠. 소재 플러스 지번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이거를 소재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라는 말과 소재지는 달라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소재와 소재 지번을 많이 물어봤고, 특히 지번 같은 경우도 과거에 한 15년 이상 전에는 뭐라고 물어봤냐면, 지번은 여러분들 지번의 본번하고 부번으로 구성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부번은 본번에다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이잖아요. 그럴 때 아마 우리 공시법 교수님이 기후식이다, 사행식이다, 단지 단위, 도엽 단위 등등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어떨 때는 지번의 본번만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요즘에 제가 공시법 교수님한테 여쭤보면 지목은 매년 한 문제씩 나온다 그러던데요. 예, 그래서 지목이 몇 개가 있어요? 28개가 있고, 자, 전 답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물을 이용해요, 이용하지 않아요? 이용하지 않고, 답은 이용해서 쭉 해서 잡종지까지 한 28개 정도가 있고, 매년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뭐 채용용지 등등등등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자, 그러면 저는 지적법 강사는 아니지만 실무에서 이제 지목을 어떻게 조사 확인하느냐 하는 방법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요건 알아두세요. 대장의 지목은 정식 명칭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도면의 지목이 있죠. 요거는 부호, 약어, 첫 글자로 기재가 돼요. 대표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과수원이라는 지목 아세요? 예,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토지대장이나 특히 임야대장을 띄잖아요. 임야대장을 띄면 지목이 뭐라고 나와요? 과수원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임야도를 띄잖아요. 임야도를 띄게 되면 임야도에는 부호로 표기된 거 뭐라고 표기될까요? 과라고 표기돼요. 이런 게 과거 15년 전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중개업자가 만약에 지목을 설명할 기회가 있다. 그럼 지목을 설명할 때는 가급적 대장에 의하는 게 바람직해요, 도면에 의하는 게 바람직해요? 대장이죠. 왜냐하면 도면에 의한다 그러면 땅을 보러 가는 고객한테 저기요 중개업자님 거기 지목이 뭐예요? 과. 아니 과가 뭐예요? 애들 가서 배워 갖고 오라고. 과. 못 알아먹지. 과수원이요 그럼 알아먹지. 근데 그런 식의 문제들이 옛날 문제들이야. 근데 요새는 이제 시험이 30번째가 넘어가면서부터 이런 거는 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니까 각 과목들에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도 모르는 거지 뭐 나올 수도 있지. 그 대신 나오면 제가 아시겠지만 지목을 28개를 제가 강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 한날 1시에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니까 한날 1시에 같은 시험지에서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만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다고 뭐 제가 지적법칙 갖고 와라. 내일부터 28개는 내가 한다.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요까지. 예, 그래서 두루두루만 얘기할게요. 각 과목의 영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여기다가 좀 표시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서 등기사항 증명서는 표제부 갖고 울고, 그다음 요거 공식이 뭐예요? 요거 대장 그러면 그렇지. 요것만 해오면 돼. 그리고 지적도 임야도는 도면인 거 맞죠? 도면 그러면 뭐 경계. 이게 일단 급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또 핵심 심화 가면 그때 가서 얘기해요. 자, 여기 건축물 대장 있죠? 건축물 대장 이것도 대장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뭐야? 면적.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여유식 생기면은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자 우리 공시법 교수님을 많이 떠올리면서 수업을 들으셨을 텐데요. 자, 우리는 요번에 이제 우리 공법 우리 새로 오신 오시훈 교수님한테 얼마나 수업을 잘 들었는지 제가 이제 공법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잠깐 보시죠. 제가 있잖아요. 저는 이게 남 가리키는 게 직업이잖아요. 이게 보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항상 제목을 보는 사람은 공부를 잘해요. 자, 그러면 제가 제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내볼까요? 제가 실무교육이다, 연수교육이다, 직무교육이다 이런 거 강의한 거 기억나요? 저는 기초 강의 때 디테일한 거 안 물어봐요. 저는 분명히 강의했고 여기 좀 필수 있어요. 참고 그냥 물어볼게요. 자, 이번 달의 컨셉, 기초 강의의 컨셉, 실무교육이 뭐였죠? 입 열면 맞는 걸로 해줄게. 개설 오케이 맞아요. 개설 등록이에요. 연수 교육은 개정법률 습득 교육. 이 복습을 하나 본데 다른 학원보다 대답이 많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개정법률 습득 교육. 그 정도만 바라는 거다. 더 이상 안 물어볼 거예요. 자, 직무 교육은 뭐예요? 맞습니다. 지으시니까 중개 보조원이 받는다. 이 정도면 진짜 수업 잘 들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공법도 잘 됐나 한번 물어볼게. 자, 공법 우리 오시훈 교수가 수업 시간에 이 얘기 했을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공법 교수님이 가장 공법에서 많이 나오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얘기하면서 그때 여러분들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물어보자. 광역도시계획이 뭐래요? 모든 학원이 2개까지는 얘기하더라고요. 2개까지만 얘기하고 뒤로 하고 있더라고요. 2개, 오케이, 2개 넘어가자. 자,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들어봤죠? 도시 기본 계획이 뭐래요? 왜? 또 기본이 되는 계획이야? 그렇지, 기본이 되겠지. 뭐 기본이 안 되면 기본 계획 안 모르겠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자세한 건 몰라도 내가 도시 기본 계획을 들었다고 하면 그건 그런 거 아니었어? 이 정도가 지금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또 하나 도시군 관리 계획은 뭘 하나 한번 들어보자.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들어봤죠? 도시군 관리 계획은 뭐라고 강의하시던가요? 마스크 좀 내려봐. 아니 나이 50에 옹알이를 해. 아니, 좀 내려봐. 난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겠어. 내가 귀가 이상한 거. 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제가 뭐 공청회를 거쳐 의견 청취를 해 며칠 이상 공고하고 열람인데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여기서 딱 물어보고 싶은 거는 제목이 뭐였죠? 그럴 때 이제 딱 이게 나오면 이건 이미 수업을 잘 듣고 있는 거야.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이 개념 자체가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막 밑에 애워 막 공청회 의견 제출 동그라미 막 체계가 중요해. 뭔 체계가 중요해? 뭔 체계도 모르는데 막 온사방 체계. 이게 막 이제 섞이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문제가 망쳐지기 시작해요. 참고적으로 뭐 한 바퀴 듣고 얘기한다는 게 어렵지만 자 그냥 제가 설명해 줄게요.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것은 용도 지역 지구를 세분하는 계획이에요. 난 제일 듣고 싶은 게 이거지. 뭐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뭐를 그거 다 쓸데없는 뭐 헛소리야 그거. 그거 효율적 관리지 뭐 시험에 비효율적 관리라고 나오겠어요? 안 나와 그런 거. 자,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용도 지역적으로 세분해. 그래서 아마 우리 공법 교수님이 도시 지역이 있고 관리 지역이 있고 농림 지역이 있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있다고 했을 거야. 그럼 이제 도시 지역은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이 있다 했을 거야. 그러면 또 주거 지역은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가 있다고 했을 거야. 이게 요번 기초 때 여러분이 할 일이야. 이 정도만 공부했으면 진짜 공부 잘한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그냥 다 수업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지금 전 과목을 다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과목이 많이 보는지 보려고. 자, 일단 중개사법보다는 좀 덜 나왔어. 예, 자, 그럼 이 자가 뭐예요? 그렇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야.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죠. 야, 아니 네 과목도 아닌데 네가 왜 그걸 떠들고 앉아 있어? 남의 과목 네 거나 잘하지. 아니에요. 이게 실무에선 이게 중요하다니까. 한번 또 실무로 바꿔드려요. 자, 보실래요? A가 자 땅을 갖고 있는데 팔아달라고 부탁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접수 받아놨어. 근데 희한하게 요 B라는 사람이 며칠 있다 와갖고 뭐냐면 땅을 하나 구한다네. 근데 자기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다른 어떤 부분들은 좀 매출도 떨어지고 힘든데 자기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더 잘 된다는 거야. 아니 근데 뭔 일을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잘 되세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잘 되는 사업도 있나요? 네 하면서 본인이 신발 공장 한대. 예전보다도 막 인터넷으로 그렇게 접수를 많이 시킨대요. 그래서 매출이 더 올라갔대 자기는 예전보다도. 그러니까 매장도 안 하고 인터넷으로 하니까 매장 운영비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아니 인터넷 접수하면서 판매하니까 더 팔리면 더 돈을 많이 번대요. 갖고 신발 공장을 하나 증설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뭐 그때 좀 좋은 데가 있으면 좀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 해서 왔습니다. 좋은 땅이 있다고 해갖고 이제 이 땅을 보여준 거야.
보여주면서 여기 공기도 좋고 진짜 공장 지면 아마 잘 될 거라고 해갖고 이제 만나갖고 이제 계약을 했다. 그날 어떻게 계약을?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지역이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야. 근데 통념상 얘기하자. 아직 기초니까. 자연환경이 보존되는 지역에 신발 공장 매연 풀풀 나는 신발 공장이 건축 인허가가 나겠어요 이게? 상식으로 안 나지. 그럼 안 나잖아. 그럼 여기 있는 개공이는요 뭐라 그래? 죄송하다 그러겠지. 그럼 이게 괜찮? 이 죄송하다 끌란 일이야 이게? 이 중개사고지. 그러면 중요한 거는 개공이가 B한테 뭐라 그래? 선생님. 아니 그래도 선생님도 그날 가서 보셨지만 알겠지만 땅바닥에 아무것도 안 써 있잖아요.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라고. 안 써 있지 땅바닥에 써 있냐고. 그러면 이 땅을 보러 간 이 땅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인지는 어떻게 우리가 조사 확인을 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토지 이용계획 확인 선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아파트 빌라는 안 중요한데 조금만 시 외곽 가면 하남시, 구리시 뭐 이런 데들 뭐 양평 이런 데는 이 토지용계획 확인서 없으면 중개 실무 못 해요. 이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띄잖아요. 거기에 용도 지역지구가 다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부탁 하나만 할게요. 두 가지 부탁인데 첫 번째는 오늘 집에 가실 때 토지용계획에서 띄는데 1,000원이거든요. 그래서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같은 데 가서 한번 띄워보셔도 돼요. 아니 나 토지가 없는데요. 왜 없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빌라 연립 아파트도 대지 지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 주소를 얘기하면 토지용계획에서 뛸 수 있어. 띄게 되면 여러분 집이 전용 주거 지역에 있는지 일반 주거에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용도 지역 지구를. 아니면 선생님 저 멀어요. 추운데 어떻게 가요? 오늘 눈도 오는데. 그러면 좀 이따 네이버에 가가지고 인터넷 네이버 핸드폰으로 접속하셔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고 검색을 해서 어떻게 생겨 먹었나만 그냥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 동네가 무슨 지역이라고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면 만약에 비가 샀다 하더라도 여기다 신발 공장 져요 못 져요? 못 지니까 내 땅이라도 내 맘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게 바로 이용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이 땅이 자 지난주 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용도 지역지구 맞죠? 이것도 찍혀 나와. 그래서 여러분이 세종시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세종시 인근에 있는 청주의 땅을 사. 근데 청주 땅을 사는데 이게 허가구역이야? 아니야. 땅바닥에 절대 안 써 있어. 그러면 이 뭘 띄워보라고요? 토지용계획에서 딱 띄워보면 그 땅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지 아닌지 거기 찍혀 나와. 그럼 그거를 딱 보면서 고객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고객님, 이 땅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네요. 그래서 허가 안 받으면 못 사니까 제가 한번 관청에다 좀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띄워보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면 사고 팔 수 있어요? 못 사고 팔아요? 못 사고 파니까 거래 자체를 규제시키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이거 뭐 대장 도면은 많이 보셨으니까 토지용계획 확인서 꼭 네이버에서 쉬는 시간에 바로 보세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이제 미공시 권리. 자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할게요. 자 미공시라는 거는 결론 등기돼요 등기 안 돼요? 등기 안 되는 권리죠. 자 이번에는 이제 민법 선생님을 떠올리면서 민법 선생님을 떠올리면서 등기 부상 확인할 수 없는 권리 유치권. 자 최근에 우리 유치권 민법 시간에 들어봤나요? 자 우리 민법 제 320조 제 1항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채권이 변제기했을 때 변제받을 때까지 뭐 할 수 있어요?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법정 담보물권으로 수업을 듣게 돼요. 배워서 오셔야 돼. 이거 절대 등기되지 않는 권리야. 또 점유권 배우시게 되면 여러분들 자주점유, 타주점유 배웠어요 다? 네, 그래서 자력구제, 자력타단, 점유보조자 이런 거 많이 배우셔야 돼요. 이런 것도 절대 등기되지 않는 권리야.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채석권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등기 안 되는 대표적인 거고 특히 질문, 법정지상권 들어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민법에 제가 목숨 걸 한번 걸어보라 그랬잖아요. 11월, 12월에. 그러면 법정지상권을 정말 내가 2달 동안 내 진짜 민법은 아주 목숨을 걸었다 그러면 제목은 외우고 다녀야 돼. 민법 305조. 366조, 가담법 10조, 임목보물 제6조,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서 선생님 제가 민법 요새 아주 2달 동안 이제 파고 있거든요. 법정지상권을 공부해 보니까 5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자, 그럼 되는 과목은 뭐야? 그거부터 얘기해봐. 자, 표정이 다 안 좋아 진짜. 아까 토지 표시사항 때만 활기찼었어. 지적법만 된 것 같아. 그 다음에 자 그럼 이따가 잠시 쉬었다가 우리 그 분묘라도 팔고 그냥 묘라도 들어가자. 공부도 안 되는데 이 분묘가 이게 등기부에 안 나온다니까요. 반드시 현장답사야.
근데 얘 분묘기지권이요. 최근에 공인중개사 32회, 33회 때 계속 나옵니다. 이거.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유는 지료 때문에 그래. 지료. 아, 요새 요게 대세거든. 최근 판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건 좀 설명을 제가 좀 자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봐. 민법 나오는 거 보여요? 어때? 막 중개사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민법이에요. 실무에서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여기 소재지 지목 좀 전에 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화면 면적 경계 다 얘기했죠. 면적 그러면 공식은 대장, 경계 그러면 도면, 지적도 임야도 도면 다 끝났잖아요. 이거 얘기 다 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형 지세 참고하세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저하고 뭘 하게 될 거냐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자, 요거부터 들어갈게요. 현장 조사에서 최근에 잘 나오는 게 뭐? 분묘기지. 여기 별표까지 제가 해갖고 왔어요. 설명할 게 많으니까 자, 10분만 쉬었다 와서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